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흔히들 공부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요. 나이가 많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서울 성동구청의 2년차 사회복지공무원 이정대 씨. 50이 넘어서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요. 56세 나이에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면서 노장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따뜻한 꿈을 이룬 이정대 씨를 보면 우리도 꿈을 잡기엔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꿈꾸고 계신가요?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전성기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꿈의 대화 이범용 한명은이 부릅니다. 네, 4월 29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꿈의 대화 들려드렸어요. 이범용 한명은 씨가 불렀는데요. 대학가요제 수상곡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오빠들 정말 좋아했었는데 네, 꿈의 대화 들으면서 우리 성동구청의 이정대 씨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요. 20, 30대도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도 합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대단한 노장의 힘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중년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그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주쿠박스를 통해서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이것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이것이 있는 날로 정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지금 바로 문제 속에 정답이 숨어 있었거든요. 두 글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하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하고 비가 많이 내려서 네, 그런가 봐요. 큰 길들이 다 막혀 있어서 요즘에 좀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한테 요리 프로그램. 아, 요리 프로그램. 예, 막 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요리를 열심히 하는 거. 네. 네, 굉장히 그 요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네.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음식을이라는 게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방송할 때 남자에게 밥이 뭐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게 저기 네, 있었거든요. 밥을 줘야 네, 좋다. 좋다. 근데 이제 밥이나 요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네.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작품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다듬으면서 조리하면서 썰면서 네. 그 옆에 사람들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네, 예. 스토리가 있어요. 아. 사람은요, 네. 스토리가 있어요. 누구랑 좋아했다,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럼 네. 걔네들은 어떤 추억이 있대? 그러는데 네. 모르겠는데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음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일단 네. 스토리가 있고요. 예. 만드는 그 속에서 그것을 함께 먹을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쵸? 누구에게 먹을 먹여줄 건지, 것인가. 이 사람이 요즘 상태가 어떤지,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요즘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네. 그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요리라는 거는 이제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네, 요리 맞습니다. 가르치라고 예, 예,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창의적인 사람들이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되게 요리하는 것에 좀 퓨전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런 창의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네. 요리가 주는 또 다른 굉장히 특별함이 뭐냐면 네. 그것을 만든 결과를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함께 더불어 나눈다는 거. 그렇죠. 같이 먹는 네, 거. 그래서 우리가 가족하면은 한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네. 예전엔 식구라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밥 먹는 입구자를 네, 써서.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인간과 관계라는 측면이 요리 속엔 숨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안정감 기반 속에서 네.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얻기도 하지만 예. 어떤 심리 정서적인 자양분을 그 속에서 얻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종교에 있으신 분들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듯이 네네. 요리는 육체의 양식이기도 하면서 그렇군요. 마음의 어떤 든든한 양식 같은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있어서 요리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라는 네. 뜻이고요. 예. 여성들이 내가 요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나눔을 준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 것을 나눌 때 느껴지는 기쁨과 행복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측면 때문에 요즘에 그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네. 결혼을 막 하고 요리를 막 해서 네. 남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어때? 어때? 맛있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요. 네. 그 반응이 듣고 싶어서 그쵸, 이렇게 열심히 네. 하게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뭐 밥이지 뭐 이러는 순간 네. 다시는 안 해주고 네. 싶은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남편분들 소통 과정이라는 그쵸. 거죠. 네. 맛있다. 얼마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네. 해주시면 아내들이 네. 더 이렇게 힘이 나서 열심히. 네. 특히 맞아요. 남자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요즘에 많이 네. 보게 되는데 뭐 차승원 씨 같은 경우도 그 차준마라는 별칭이죠. 네. 예, 별칭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뭐 오늘 보궐선거인데 네네. 뭐 정당의 대표들이 음식 가지고 또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그게 좀 다른 게 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취지향적인 남자들이 네. 관계와 가족에게 중요함을 가치를 둔다라는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요리하는 남자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왜 마초적인 마초적인 남자가 거, 네. 멋있었다면 그쵸. 밖에 나가서 네. 일하고 네. 무언가 얻어오고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가치였다면 네. 요즘에는 좀 더 사람들이 친밀한 인간관계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굶주림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마음의 허기 같은.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남성들이 보여지는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상징처럼 음식이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 네. 또 심리학을 네, 맞아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모든 심리상담 문자나 전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0945번입니다. 전화는요. 02771-0945 02771-0945번에 거시면 바로 김윤정 상담실장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장님께 이 상담을 원하는 분이 직접 목소리를 남겨주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큰아이가 7살이고 둘째가 4살인데요. 두 아이가 싸우는 일이 잦아서 이렇게 고민 상담 드리게 됐습니다. 싸움은 대부분 둘째가 첫째 물건을 뺏고 첫째가 둘째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해도 안 돌려주니까 첫째가 울어버리면서 시작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둘째가 첫째를 많이 질투하기도 하고 또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울 때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면 좋을지 둘이 좀 덜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네. 네, 자매끼리 싸우는 모습 보고 있으면 엄마 속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막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네. 예. 아, 우선 이제 딸 둘을 이렇게 키우시는 엄마 너무 네. 힘드시겠어요. 네.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님께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데 애들이 형제가 있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루는 과정들을 스스로 배우는 좋은 기회들이 네. 네, 요즘에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애들은 그걸 밖에 나가서 어렵게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집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싸움을 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때요? 부부든 아이들이든 네. 어떻게 오냐면 싸움을 좀 덜 할 수 없나요? 안 네. 싸울 수 없나요? 네. 저는 잘 싸우는 방법을 얘기해드려요. 잘 싸워야 네, 된다. 잘 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아이가 여럿 있는 집에서는 네. 이게 중재의 시점을 잘 살피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는 애들이 싸우면 어느 정도 싸우는 거는 네. 조금 내버려 두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모른 척. 모른 척. 아. 왜냐하면 그럼 이제 지켜는 보셔야죠. 관심을 두시면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그 극복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연에서는 큰 아이가 운다고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네. 큰애가 운다는 뜻은 네. 부모님에게 SOS를 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나 힘들어. 그럼 이제 보통 엄마들은 어떤 아이 편에 서냐면 네. 우는 애 편에 섭니다. 아무래도.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아까 사연에서 그랬잖아요. 둘째가 고집이 욕심 많고 질투가 하고 큰 아이를 우습게 본다. 네. 이렇게 여자들이 서열에서 밑에 아이들이 우위를 계속 점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도전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 예. 어머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참 좋냐면 일단 싸우는 거는 어느 정도 놔둔다. 네. 엄마가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네. 중재 시점은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중재하시면 됩니다. 일단 때리고 싸우면 때리고 싸우고 이제 서로 막 소리 던지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가지고 노는 모든 장난감을 압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소유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엄마 아빠 건데 니네를 사랑하니까 엄마 무상으로 대여해 준 거다. 너희가 이것을 둘이 잘 갖고 노는 방법을 그 협의할 때까지 이걸 갖고 놀 수 없다. 벌을 주는 거.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네. 둘이 뭘 고민하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엄마로부터 저거를 같이 갖고 놀 수 있는 네. 그 방법을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둘이 기회를 주시고요. 또 이제 4살짜리가 조금 더 크면 불러가지고 네. 물어보실 수 있어요. 큰 아이한테도 그렇고 둘째한테도 그렇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보다 무엇을 원하냐. 큰 아이한테도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둘째 아이한테도 그걸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큰 아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둘째도 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라 그래요. 스스로 찾아야 되는 이게 중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만족된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 이게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내버려 두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자, 네. 6999님께서 또 네.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요.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먹고 바로 컴퓨터방에 직행입니다. 그리고 새벽 3, 4시까지 게임을 합니다. 하루 2, 3시간 자면서 게임하고 주말에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하는데요. 화도 내고 울고 애원도 해봤지만 남편의 게임 중독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자식도 아니고 남편이라 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네. 자식이면 뭐 컴퓨터를 없애라고 제가 네, 글쎄요. 네, 뭐 컴퓨터 사실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함께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좋은데 네. 여기 부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남편이 지금 결혼이 4년 됐고
집에 돌아와서는 게임만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네. 현재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예. 그 예. 남자들이 흔히 밖에서 일하고 너무 힘들 때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한 몇 가지의 시도들이 있어요. 네. 멍을 때린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네. 잠을 잔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성격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도 그런데 네. 지금 사연 잠깐 보지만 남편은 시간도 너무 없고 근데 스트레스는 많고 이거를 해소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독은 사실 두 가지로 중독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데 네. 일상생활에 대한 지장이 있으면 중독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성과 금단 현상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이분은 내 일상생활을 직장생활은 할지 모르겠지만 부부관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도 네. 남편하고 게임 말고 다른 걸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둘이서. 네. 데이트도 좀 하고 그럼요. 함께 이 시간을 대화도 보내고,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남편이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아내분께서 남편이 이게 중독이니까 문제다 이런 시점보다는 남편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그걸 인정해줘요. 예, 좀 편안할 수 있게 네. 남편이 당신 좀 힘들면 어떻게 쉴 수 있는지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게임은 두 가지 요소거든요. 쉼과 놀이.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일이 잘 안 되는 남자들이 흔히 리모컨 막 돌리듯이 네. 가상의 세계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시고 네. 함께 그러면 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남편이 좋아하는 게임도 같이 하기도 하고 아내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나도 외롭다고. 그러니까 울면서 애원하면서 애원했다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단 네. 나와도 시간을 보내달라. 당신 하지 마, 막 이러지 말고. 그렇죠. 네, 이 보통 애원의 그럴 종류가 텐데. 달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없으면 외롭고 심심해. 어. 부부니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참 좋겠고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네. 내가 좀 도움이 됐으면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장님과 전화통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가 와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애청자거든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언니가 둘이 있는데요. 네. 예, 그중에 큰언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이렇게 큰언니가 결혼 생활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형부랑 계속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예, 저나 뭐 바로 위에 언니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상담을 하게 요청드리게 됐거든요. 네. 네. 어떻게 사이가 안 좋으신데요? 저희 형부가 사실은 좀 친구도 좋아하시고 친구도 주변에 많고 술도 좀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인데 언니는 또 그런 부분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니가 뭐라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가 지켜보기에도 예, 형부가 그게 조절이 많이 안 되시는 분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뭐 며칠씩 얘기를 안 하기도 하고 예, 계속 언니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혹시 언니 부부는 몇 세쯤 되셨어요? 지금 20년? 예, 언니가 지금 48 정도 됐고요. 네. 형부는 50대세요. 50대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혹시? 아니요, 한 4살 정도 나세요. 두 분이서? 네네. 예, 자녀분들도 있으시고요. 예,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냥 뭐 저나 바로 위에 언니는 이렇게 네. 남편하고 대화로 그냥 잘 풀어나가고 그러는데 언니는 보면 이렇게 각방을 쓰고 너무 대화가 없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요. 혹시 선생님 이런 일들 어떻게 아셨어요? 언니가 혹시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네, 언니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언니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좀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예, 힘든 일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걸 이렇게 탁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예, 언니 부부를 좀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전화 주셨구나. 예, 저는 예, 언니 보고 이제 언니 그냥 형부가 그러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언니는 또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렇구나. 예. 예. 언니분이 그래도 나름 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동생분이 참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언니에게 관심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봐요. 예, 전화까지. 저희 자매끼리는 네. 사이는 좋은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사실 형제자매 시간에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동생에게 이렇게 터놓고 하실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동생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언니 편에서 지지를 잘 해주시는 면들이 언니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20년 넘었고 각방을 쓰시는 정도까지 됐다는 뜻은 두 분이서 이제 친밀한 정도가 많이 이제 거리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하남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하남 쪽에도 이제 그 부부 상담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 군데 하남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쪽에 해서 언니에게 조금 권해 보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걸 함께 좀 해보시는 건 어떠냐라고 좀 권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언니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형부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혹시?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형부가 그걸 못 고칠 것 같거든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언니가 화를 낸다는 뜻은 굉장히 이제 외롭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이제 이를테면 언니가 보기에는 이제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도 어쩔 줄 모르겠고 힘든데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너 많이 힘들겠다 공감도 해주고 그럼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면 돌아갔을 때 남편을 좀 이해할 만한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좀 더 이해해봐 그러면 나는 힘든데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언니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면 네.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동생이시니까 언니 많이 힘들겠다고 같이 밥 먹자고 즐거운 일도 좀 하시고 함께 좀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네. 그런 끝에 요즘에는 저기 중년기 부부들도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조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권해 보시면 그런 데 가시면 이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일 활동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부부도 이제 좋은 관계일 때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것도 좋고요. 같이 가시면 그럼 좋겠네요. 좋죠. 그럼 예. 참 좋죠. 우리가 부부가. 재미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는 거를 배운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치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을 재미있는 걸 보내는 연습들을 프로그램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 형부가 또 되게 그런 쪽은 안 나가려고 하시는데 보통 부부가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가면 참 좋고요. 남자들은 사실 그런 거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형부가 이제 참여를 안 해주시면 언니만이라도 같이 가시면 좀 사람이 즐겁고 자기가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즐겁고 여유 있는 것도 봐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는 네. 다른 얘기 하는데 사실은 나 외롭다 이 얘기예요. 나도 재밌고 싶다. 알고 보면 다 외로움이에요. 네, 외로움이에요. 예. 그래서 술 뭐 건강에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네. 그건 다 이렇게 핑계고 나도 재밌고 싶고 즐겁고 싶고 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너무 착한 동생이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예,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5살, 7살 둔 아들의 아빠입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 사연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요즘 그 7살짜리하고 5살짜리들이 많이 싸우잖아요. 그쵸, 남자 네. 아이들인데. 그럼요, 네. 근데 큰아들이 7살짜리가 좀 뭐 블럭 같은 것들도 잘 하고 합니다. 네네. 근데 혼자만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동생한테는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은 블럭도 뭐 개수가 많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자기는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차지해서 다 만들어 놓고 네. 동생은 조금만 주고 그렇게 해서 혼자 독차지하면서 하더라고요. 네. 유치원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거가 어떻게 꼭 그러나 얘기를 해줘도 나는 이걸 먼저 만들었잖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요즘 많이 두드러져서 그것 때문에 한번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두 아들 때문에 걱정하시죠. 예. 아버님 참 훌륭하세요. 네. 이렇게 전화 사연 주시는 아버님들은 그럼요. 진짜 아이들한테 요즘 관심이 많으시고 시간도 함께 왜냐하면 애가 블럭 가지고 놀 때 어떤 모습을 갖고 노는지에 대해서 아신다는 뜻은요. 완전 100점짜리 네, 아빠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놀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남자아이들한테 어린 시절에 아빠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노는 모습, 시간들이요. 이후에 그 연구를 해보면 아이들의 인생의 성공에 굉장히 좋은 발받침이 돼요. 발판. 그래요. 네. 아버님 그래서 함께 이렇게 블럭도 같이 만드시고 그러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움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또 나중에 싸우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가 이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사회성이 좀 어그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이런 염려들이 되시나 봐요, 아버님. 네. 그러시면 혹시 아이가 내가 먼저 만든 건데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님은 뭐라고 혹시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아이한테?
똑같이 나눠서 2개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래서 동생은 나 따라한다고 내가 먼저 만들면 따라한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예, 아이가 그래서 동생은 또 화내고 동생은 또 화내고 그런 네. 모습 보시면 또 안타까우시고. 그렇죠. 네. 아까 문자 사연 보내주신 그 두 아이 엄마 중재하는 것처럼 아이를 둘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큰애도 신경 써야 되고 둘째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요 아버님 네. 남자 아이들은 아버님 남자시잖아요. 네. 네. 그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왜 큰아이가 되게 잘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아빠랑 관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아버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아빠에게 자기의 표현을 잘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아버님이 무섭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게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인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있을 어떤 다툼 같을 때는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빠는 네가 함께 아이들하고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동생이랑 나눴으면 좋겠는데, 너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질문을 해서 네. 나오는 대답이 네. 똑같이 그렇게 본인이 한다 그러면 본인이 한다 그러면 네. 할 수 있게끔 아버님이 좀 인정해 주세요. 네, 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빠가 나에게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는 그 힘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아버님은요, 네. 둘째가 좀 네. 안타까운 거예요. 안 돼 보이는 거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건 막내가 네, 불쌍하신 맞아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건 예. 큰 아이가 아빠의 인정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눕니다. 동생을 또 인정해 주는군요. 네. 왜냐하면 인정받은 아이가 자기의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너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꼭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아빠의 바램도. 근데 아빠는 네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아빠랑 아이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관계 좋고 내가 친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하기를 바래요.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인정을 해줘야 되는군요, 남자는. 인정을 해주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생이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그럼 동생이 서운하게 생각할까요? 동생이 서운하잖아요. 동생에게는 무엇을 배우는 기회냐면 서열을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서열을. 네. 그래야 왜 남자분들 사회생활 할 때 서열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뭘 할지에 대한 것들이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위아래도 모르면 안 되죠. 밖에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서열과 사회성을 키우는 것에서 아버님께서 큰아이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빠가 가족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아빠가 권위가 있다. 거기에 큰 형이 있다. 거기에 나는 둘째다. 이 질서가 유지되는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이제 질서가 무너져 버리거나 이제 둘째 편을 들거나 왜 아까 우는 사람, 떼쓰는 사람 이렇게 편이 들어 버리면 이 서열이라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려움이 겪게 되죠. 네. 아버님 도움 되셨죠? 예, 많이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수고하십시오.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역시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예,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들대로 걱정을 하시네요.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자녀 상담 많이 하셨어요 오늘. 오늘의 이야기는 중재하는 얘기, 함께 무언가 하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말로 가르치는데요. 사실 이제 7살 정도 되는 그 아이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건 내 것이라는 것.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경험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누군가와 나누는 단계가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막 나눠주지 마시고 스스로 나눌 수 있게. 우리 아이 배가 먼저 불러야 이 아이가 나누는 경우가 되게 생기거든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Turn on the art.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림. 5월 분양기 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급하게 먹는 사람은 천천히 적당량을 먹는 사람보다 비만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먹는 게 비만 예방에도 좋다는 거죠. 점심 식사도요, 지나가는 이 계절을 또 천천히 여유 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무엇이 있는 날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네, 정답 보내주신 4244님 그리고 4395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전성기 주크박스. 네, 모바일 앱 예스로 전성기 주크박스에 참여해 주신 우리 청취자 윤태호님이 청해 오신 곡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인데요. 연락처 앱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 음악도 끝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